4번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잠시만요. 자,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 40조를 위반해서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한 사람.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하는 거 보니까 철도 종사자가 업무를 하는 동안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네요. 자, 47조를 위반해서 여객 열차에서 흡연을 한 사람. 이거는 일반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여객 열차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48조를 위반해서 선로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할 경우에는 1차 위반 시는 30만 원의 과태료, 2차는 60만 원, 3차는 90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5항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 45조. 이 내용은 철도 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해당되는 건데요. 철도 보호지구에서 행위 제한 내용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죠? 철도 보호지구는 철도 경계선에서 30m 이내의 지역을 말하고 철도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궤도의 끝선을 말하죠. 거기서 왜 어떤 신축 건물도 짓지 마라, 뭐 굴착도 하지 마라, 뭐 큰 나무도 심지 마라,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위반해서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이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차 위반할 때는 15만 원, 2차는 30만 원, 3차는 45만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객 열차에서의 위반 행위를 위반해서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사람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저 기억나시나요? 어떤 반려견, 반려묘 이런 동물들을 안전 조치 없이 열차에 태웠을 때, 감염병자가 탔을 때 이런 경우 여러분들 있었잖아요. 기억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기억 안 나신다 하더라도 이런 법조문을 전부 다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외울 수는 없으니 물론 외운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 다른 것도 할 게 많은데 이 법조문 하나하나 외우기는 조금 버거울 겁니다. 그럴 때는 좀 중요한 것들만 위주로 또 암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게 어디에 있었는데 이게 3천만 원짜리 같은데 또 1,000만 원짜리 같은데 이런 감은 좀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 징수한다. 권한을 위임했잖아요. 앞에서. 자, 그리고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역시 앞에서 나와 있던 그 일반 기준들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자, 위반 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에 가중된 부과 기준은 최근 1년간, 그리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 그리고 같은 위반 행위를 해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요.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이다. 그럴 때는 높은 차수. 그리고 과태료에 이제 해당하는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그럴 때는 무거운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증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예요. 사소한 부주의 오류로 인해서 이런 위반을 했다고 인정될 때는 2분의 1 범위에서 또 그 금액을 줄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위반 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게 인정될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또 감경해 주고요. 그 밖에 위반 행위의 정도, 위반 행위의 동기, 그 결과 등을 고려해서 좀 과태료를 좀 줄여야 되겠다, 줄일 필요가 충분히 있다, 이럴 때는 또 감경해 줍니다. 그리고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그 위반의 내용 정도가 중대해서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너무 커.
그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위반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중을 해야 그거에 대한 어떤 사전에 미연에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발생되는 일도 또 어떤 또 그 방지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위반 행위는 보시면 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일 때. 자, 이럴 때 그러면 4회, 5회, 6회 위반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걸 하겠죠. 마지막. 자, 변경 승을 안전관리 체계에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 체계를 승인도 받지 않고 변경했을 때 그때는 1차 위반 300만 원, 2차 위반은 600만 원, 3회 이상일 때는 900만 원. 이거는 그러니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근데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관리 체계를 그냥 변경해 버렸어. 어떤 거? 자, 여기는 변경 승인이고요. 여기는 변경 신고입니다. 변경 신고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자, 안전관리 체계의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았네.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건 크네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자, 우수 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고 있어요. 우수 운영자도 아니면서 이와 유사한 표시도 막 해. 그럴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자, 당신은 우수 운영자 아닙니다. 그 우수 운영자임을 지정할 수 있는 그 표시 하지 마시고 유사 표시도 하지 마세요. 했는데 따르지도 않아. 그때는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셉니다.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안 하네. 반납해야 되는데 그렇죠? 반납을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처음 위반하면은 90만 원, 180만 원, 270만 원. 자, 그리고 철도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어. 5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철도 운영자 등이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지도 않았어. 그럴 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다음에 철도 차량, 철도 용품, 철도 용품 등을 형식 승인 받은 사항 요거에 대해서 변경 승인도 받지 않고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큽니다.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리고 철도 차량, 철도 용품의 형식 승인에 대해서 변경 신고를 안 했어. 신고를 안 해서는 변경 신고니까 작네요. 500만 원 이하. 승계에 대한 신고도 하지 않았네. 그때는 900만 원, 즉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형식 승인 받은 철도 용품임을 나타내는 그런 형식 승인 표지가 있는데 이걸 하지 않았네. 그때도 셉니다.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다음에 형식 승인을 받은 철도 차량 또는 철도 용품의 안전 및 품질의 확인, 점검을 위한 조사, 열람, 수거 등을 거부, 방해했을 때도 큽니다. 1천만 원. 그리고 철도 차량 또는 철도 용품의 회수, 환불에 관한 내용으로 시정조치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시정조치 진행 상황을 보고도 하지 않았다. 이때도 큽니다. 1천만 원. 종합시험 운행 결과에 따른 개선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 큽니다.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다음에 개조 신고를 하지 않고 개조한 철도 차량을 운행했어. 이때는 500만 원 이하. 그리고 관리해야 할 철도 차량에 이력 사항을 고의로 입력하지 않거나 위조하고 변조하고 고의로 훼손했거나 그리고 이력 사항을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심각할 때 이때는 역시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네요. 그리고 관리해야 할 철도 차량 이력 사항을 과실로 고의로 하고 과실로 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있긴 있죠. 자,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저 과실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과실일 때는 500만 원 이하입니다. 고의는 9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고요. 인증 정비 조직에 인증받은 사항,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이때도 셉니다. 1천만 원 이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또 반이었죠.
500만 원 이하. 인증 정비 조직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어. 이때는 좀 세게 나오네요. 1천만 원 이하. 정밀 안전 진단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 1천만 원 이하. 철도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안전 조치를 따르지 않았어. 자, 이것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입니다. 영상 기록 장치가 나왔네요. 영상 기록 장치를 설치 운영하지 않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영상 장치 역시도 1천만 원 이하. 그다음에 이제 철도 종사자로서의 준수 사항을 위반했어요. 기관사가 해야 될 일, 또 관제사가 해야 될 일, 또 정비사가 해야 될 일, 또 뭐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가 해야 될 일, 뭐 이런 것들. 이럴 때는 500만 원 이하. 자, 그다음에 철도 보호지구에서의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이때는 뭐 법 44조 사항을 위반해서 이때를 말합니다. 자, 50만 원 이하인데요. 이거 다 읽어보기에는 여러분들 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으니까 이거 빨간색 위주로 여러분들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9장까지를 전부 다 마쳤기 때문에 9장에 해당되는 내용이 어떻게 문제로 출제되는가 좀 쭉 리뷰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9장 전체를 요약하는 건 아니고요. 이 벌칙에 해당되는 시험 문제가 주로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감을 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로 넘어가도 되죠?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행. 자, 폭행,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맞는 것. 폭행,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 뭡니까? 폭행, 협박. 더 읽어볼 것도 없죠, 뭐. 5년이잖아요, 5년.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얘가 좀 최근까지는 얘가 제일 셌어요. 요 벌칙이 제일 셌었는데 이제 점점 뭐 너무나 다양한 일들이 예기치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왜 78조 벌칙이 이제 나중에 한 2, 3년 전인가 그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철도안전법 79조 벌칙 1항이죠. 자, 폭행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78조도 벌칙이잖아요. 78조가 더 굉장히 셉니다. 자, 다음 중 벌칙이 나머지 셋과 다른 거? 자, 한번 볼게요. 폭행,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 이거 방금 했잖아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그럼 나머지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전관리 체계 승인을 받지 않고 철도 운영을 하거나 철도 시설을 관리한 자. 굉장히 세죠. 이거 몇 년짜리인지 기억나시죠? 나셔야 됩니다. 이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꽤 세잖아요. 그리고 철도용품 제작자 승인을 받지 않고 제작자 승인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철도용품을 제작했어? 헐. 3년 3천만 원. 철도 사고 등 발생 시 철도 사고 등의 현장을 이탈했는데 현장을 이탈해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셉니다. 이것도 3년 3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79조 벌칙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먼저 봐야 여기서 나온 그런 그 지문들을 우리가 골라낼 수가 있으니까요. 자, 봅시다. 안전관리 체계 승인을 받지 않고 철도 운영을 하거나 철도 시설을 관리했다. 3년 3천만 원. 자, 철도 차량 제작자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철도 차량을 제작했다. 엄청나게 무모한 짓이죠. 3년 3천만 원. 철도 용품 제작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 용품을 제작한 자. 자, 그리고
철도 사고 등 발생 시 사람을 그러니까는 이제 그 철도 종사자의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철도 차량 또는 철도 시설을 파손에 이르게 한 자. 이게 바로 3년 3천만 원입니다. 자, 철도 사고 등 발생 시 그러니까 철도 사고 등의 현장을 이탈해서 이 라에 해당하는 내용이네요. 현장을 이탈해서 그 바람에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했다. 이럴 때는 3년 3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탁송금지, 운송금지 화물이 있잖아요. 그 위험물을 탁송하거나 운송한 자. 굉장히 위험합니다. 3년 3천만 원. 그 다음에 위험물을 운송한 자가 있어요. 또 위험물. 그 위험물 운송금지가 또 있었잖아요. 그거를 운송한 자 3년 3천만 원. 자, 그리고 48조 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 행위를 한 자네요. 48조는 뭐였더라? 뭐 일단 여기까지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자, 나왔네요.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지금 앞에서 쭉 봤습니다. 자, 안전관리 체계 승인을 받지 않고 철도 운영을 하거나 철도 시설을 관리한 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철도 차량 또는 철도 용품을 제작한 자. 업무 정지 기간 중 자, 제작자 승인을 받지 않고 또는 뭐 그렇죠? 그게 아니라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좀 이상하다. 자, 탁송, 운송 금지 위험물을 탁송하거나 운송한 자 3년 3천만 원이었죠. 철도 사고 등 발생 시 철도 사고 등의 현장을 이탈해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이건 우리가 봤죠. 3년 3천만 원. 자, 그러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걸 보니까 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철도 차량 또는 철도 용품을 제작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는 센데 뭐 제작자 승인을 받지 않은 철도 차량, 제작자 승인을 받지 않은 철도 용품을 자기네 마음대로 제작한 거랑은 좀 다르네요. 일단은 제작자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철도 차량을 제작했는데 뭐가 또 잘못돼서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그 업무 정지 기간에 또 제작을 한다고 또 나섰어요. 이럴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관리 체계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벌칙으로 맞는 것은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관리 체계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 맞는 것은 자, 이거는 자,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안전관리 체계 승인을 받지 않고 철도 운영을 하거나 철도 시설을 관리한 자를 말하고 2년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관리 체계 승인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이것도 기억해 두십시다. 자, 5번입니다. 다음 중 벌칙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겠네요.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관리 체계의 승인을 받은 자. 방금 했죠?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완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 차량을 판매했어. 자, 이것도 왠지 2년 2천만 원 스럽습니다. 자, 여기서 형식 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 차량 또는 철도 용품을 판매한 자, 제작이 아니라 판매한 자. 이건 좀 작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은 3년 3천만 원이죠. 근데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이 검사에 불응한 사람, 검사. 자, 저 음주 측정해 보겠습니다. 좀 불어보세요. 이거를 거부하고 도망간 사람. 이런 사람들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완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 차량을 판매한 자. 이 사람도
2년 2천만 원이 맞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형식 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 차량 또는 철도 용품을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2년 2천만 원, 하나는 1년 1천만 원, 그리고 다른 하나는 3년 3천만 원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관리 체계 승인을 받은 자 2년 2천만 원, 완성 검사를 받지 않았는데 철도 차량을 판매했어. 2년 2천만 원. 형식 승인, 형식 승인이 뭐예요? 설계도 승인이잖아요. 설계도대로 얘가 이제 그 설계도대로 얘가 제작되었는지, 그렇죠? 또 설계도에 맞는지. 자, 설계도 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 차량 또는 철도 용품을 판매한 자는 1년 1천만 원. 그 다음에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은 음주하고 업무를 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약을 먹고, 그렇죠? 이럴 때는 3년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검사에 불응했을 때 그때는 2년 2천만 원이죠. 여기 문제가 조금 좀 오타가 있었습니다. 잘못 출제됐습니다. 자, 6번. 철도 안전법령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죄에 해당되지 않는 거.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자. 이거는 형의 가중까지는 안 가는 것 같은데.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위해 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한 자. 그 다음에 철도 보호지구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한 자. 이거는 맞습니다. 자, 폭행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 이것도 맞습니다.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위해 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한 자. 이 사람도 맞는 것 같아요. 자, 가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번.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가중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문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관리 체계의 승인을 받은 자의 벌칙으로 맞는 거. 이거 자주 나오네요. 볼 것도 없죠.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관리 체계의 승인을 받았다. 자, 8번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해 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맞는 것. 자, 이럴 때는 가중처벌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가중처벌.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해 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해서 하지 말라는 걸 적재해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벌칙은, 자, 이 해설을 보면 철도안전법 79조 벌칙에 보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위해 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한 사람이 철도안전법 제80조 형의 가중에 따라서 죄를 범해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해 물품을 휴대한 자 또는 적재한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름으로 인해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가중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상기록 장치인데요.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사람에 대한 벌칙으로 맞는 것은, 영상기록 장치는 1년이거든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영상, 뭐뭐한 사람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1년, 1천만 원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자, 다음 철도 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으로 맞는 것은,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철도 종사자뿐만 아니라 여객에게
철도 종사자뿐만 아니라 여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다음에 11번. 다음 중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뭐 이제 양벌 규정을 말하는 거네요. 양벌 규정. 자, 볼까요? 자, 철도 차량 제작자 승인을 받지 않고 철도 차량을 제작한 자. 자, 이때는 뭐 법인도 마찬가지겠죠? 철도 차량을 제작사 승인도 받지 않았는데 막 철도 차량만 만들게 해. 만든 사람이나 만들게 한 사람이나 그렇죠? 해당됩니다. 자, 그다음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관리 체계의 승인을 받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철도 운영을 또 철도 시설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하면은 뭐 법인도 마찬가지고 또 개인도 마찬가지로 양벌 규정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해 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한 자. 자, 이거는 위해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총, 뭐 칼, 뭐 등등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휴대하거나 적재한 자, 이거는 뭐 개인에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제외가 되겠죠. 그다음에 종합시험 운행을 허위로 보고한 자, 이게 정답이고요. 종합시험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자. 자, 종합시험 결과를 이제 그 개인 혼자서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는 이제 법인이 또 묵과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 이럴 때도 이제 양벌 규정. 자, 해당됩니다. 자, 12번 볼게요. 자,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 차량을 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맞는 것은 자, 아까 완성검사도 앞에 있었어요. 몇 년이었어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완성검사에는 뭐 그 완성 차량 검사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주행시험, 주행검사 이런 게 있었죠. 자,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철도 차량을 판매했다. 철도 차량을 판매하기 전에 하는 것이 완성검사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자, 13번.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 기록 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 또는 운행 기간 외에 영상 기록을 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맞는 것. 영상 장치는 주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년입니다. 1년. 1번. 자, 14번입니다. 철도 보호지구에 여기에 제한된 행위를 신고하지도 않고 근데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벌칙입니다. 자, 이때 가중 처벌이 또 들어갑니다. 형의 가중. 그래서 이거 역시도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철도 보호지구에서 제한된 행위를 할 경우에는 미리 신고해서 자, 하지 마세요 또는 줄여주세요 또는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겠죠. 근데 신고도 안 한 상태에서 그대로 제한 행위를 함에 따라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했다. 그러면 가중이죠. 가중. 자, 15번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입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제 해설을 볼까요? 철도안전법 제82조에 대한 과태료를 보면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보고 왔는데 여러분 이제 그냥 이렇게 훑어봤기 때문에 머릿속에 딱 남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문제풀이하면서 여러분들 기억 속에 넣어두면 됩니다. 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번이죠. 자, 16번입니다. 철도안전법령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는 자가 아닌 자. 앞에서 했는데 자, 운행 중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행위. 이건 좀 셉니다. 이거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철도 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이거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맞아요.
자, 철도 시설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도 맞고요. 조사, 열람, 수거 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운행 중인 열차에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서 급정차를 하게, 비상정차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행위를 한다. 이거는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자,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항입니다. 자, 다음 철도 안전법령상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안전체계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 체계를 변경해서 2차 위반 시는 얼마입니까? 이게 바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되는 건데요. 자, 대부분 1차 위반 때는 300만 원, 2차 위반 때는 600만 원, 3차 이상일 때는 900만 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600만 원이겠죠? 자, 18번입니다. 철도 안전법령상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위반 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최근 1년간, 맞죠?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른다. 맞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맞죠? 그러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뭐 사소한 부주의 뭐 이런 경우, 그다음에 본인이 개선의 노력을 막 보일 경우 과태료를 좀 줄여줄 수 있었잖아요. 근데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반의 내용 정도가 중대해서 공중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때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자, 일반 기준에 대한 내용이 쭉 있는데요. 앞에 있는 내용이 나오니까 자, 한번 보시고 자, 여기 있네요. 여기 부가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는데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 행위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뭐 사소한 부주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 그 위반 행위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아주 지당할 때 그다음에 그 위반 행위의 정도,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서 충분히 과태료를 줄여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럴 때를 말하죠. 자, 이렇게 구장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한번 다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반복되는 거는 시험 문제에서도 조금 반복돼서 출제가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부분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주 지엽적인 것에서도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번에 조금 변별력을 좀 늘려서 많이 좀 떨어뜨려야 되나 보다. 기관사의 이제 수급 조절을 좀 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요 전반적으로 이해하시고 중요한 거 몇 개만 암기를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이걸 다 달달달달 암기할 필요가 있을까? 암기하면 좋지만 여러분들 공부 분량이 너무 좀 무거워서 다른 것도 할 게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보기 직전에는 좀 한번 보셔야 되죠. 근데 더 많이 봐야 될 것은 제가 볼 때는 1장, 2장, 3장, 그 다음에 5, 6장을 더 많이 보셔야 됩니다. 1, 2, 3, 5, 6장을 더 많이 보셔야 되고 이 8, 9장은 중요한 거 위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철도 안전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철도 차량 운전 규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